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재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가다가 농담 삼아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사느냐고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행동이 함에 있어서 남에게 지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즐겁고 기쁘며 보람을 꼭 얻을 때 이때가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 근래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많이 낮다고 그러죠. OECD 국가에 맨 꼴찌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행복을 멀리서 어렵게 이렇게 찾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서 쉽게 찾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래 저는 이 감사와 봉사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고난 좀 특이하죠. 우리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겠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51년 6월에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동남기간이죠. 여러분 6.25 동남기간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기 면모를 보니까 보릿고를 겪으신 분이 한두 분 내지는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내내중 유년 시절을 비롯해 가지고 초중고 고등학교까지 저는 보릿고개를 매년 겪었습니다. 볼 게 뭡니까? 먹을 게 없는 시절입니다. 즉 3, 4, 5월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다면은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아무거나 먹을 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무거나 먹지를 안 했어요. 제주에는 파충류까지도 막 먹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극성 음식을 저는 먹지를 안 했습니다. 아니 왠지 입에서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화가 되고 전 습관화가 돼서 전 참 건강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몸 체격은 왜소합니다. 예,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좀 못 먹어서 영양 부족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 몸과 마음은 참 건강합니다. 제가 제 인생 2모작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이제 다 동년배들입니다. 다 60이 넘은 이런 상황이죠. 화두가 하나같이 공통적인 화두가 있어요. 잘 아시죠? 건강 얘기입니다. 모두들 다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이상은 성인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인병이 뭡니까?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동맥경화, 아니면은 지금 요 근래는 치매까지 많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제가 몸까지도 했지만은 저는 자극성 음식을 안 먹거든요. 왜? 저는 왠지 입에서 안 바쁜 건 아니라 저희 집에는 결혼 초부터 국물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30여 년 전에 이렇게 감사한데 이 건강을 주시니 감사한데 뭔가 이 사회에 좀 기여할 게 없는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봉사를 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도 1981년도부터 했으니까요 33년째 아마 한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는 제가 퇴직하면서 정기 헌혈자를 해가지고요 2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헌혈을 합니다. 지금 토탈 해보니까 50여 표를 했더라고요. 420mg씩 한 번씩 하는데 토탈 해보니까 지금 20kg가 넘게 제 피를 다른 분을 위해서 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건강에 해치지 않고 남을 위한 거라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 환경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1등 제일주의. 이리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갖다가 어디 수렁으로 좀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삶의 질은 너무 낮아서 지금 뭡니까?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일본입니다. 큰 차이로 우리가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2위, 1보다 큰 차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 이 폭력성 날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심각하다고 하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청소년들 비행을 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피하시는 건 혹시 아니십니까? 저는 30여 년 동안 살면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면서 수없이 청소년들 선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을 선도하라겠지 구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어른이다, 내가 선배다 해가지고 청소년 비행을 보면 구박하러 들어요. 제지하려고 든단 말입니다.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했는데, 사춘기인데, 반항심이 있는데, 전혀 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오라면 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일에 하다 보니까 청소년한테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어디 가다 보면 청소년들 모여있으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뭐 비행을 발표해내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조금 더 남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말을 좀 듣는가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21년 전입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자그마한 일할까요? 뭐 좀 희생하고자 해가지고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아, 2살 먹은 고아인데요. 매월 일정한 금액과 기도로서 이 학생을, 이 어린이를 돕다가 초등학교 때는 같이 생일 때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가지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됐을 때는요, 저도 시간이 안 났지만은 이 학생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봐서 제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년 여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생이 이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지원을 끊고 또 결손가적인 초등학생을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폭넓게 또 깊은 마음을 하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참 어려운 계층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 5년 전입니다. 우리 사회에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평일에는 복지관으로부터 도시락을 지원받는데 일요일 날은 이들 복지관이 쉬기 때문에 굶는다고 그래요.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4분을 발췌해 가지고 일요일 날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도 꼭 2년 반 전입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병마에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아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죠. 자취생을 얘기하면서 제가 도시락을 그만 중단하겠다고. 아내 곁에서 병수발하는데 한 4개월이 지났을까요? 그런데 제가 네 번 중에 3번은 있겠는데 한 번은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연세가 84세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분이 14살 나이로 정신대 끌려가다가 도망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도 하셔가지고 가족도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가족을 다 잃고 두 번째 교통사고에는 뺑소니 차량이 치여가지고 하반신을 다 못습니다. 이분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병세가 조금 호전됐을 때 아마 5주째 이렇습니다. 제 아내한테 자취정을 얘기했죠. 이 할머니 도저히 못 잊겠다고 말입니다. 저편할 대로 하라더군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소홀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도시락을 재개하고 또 평일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누워서 혼자 계시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택해가지고 말동무를 가서 띄워드렸습니다. 이분하고 2년 반 동안 참 사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너무 깁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뭐 물어주시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 우리가 지금 경제력으로 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누구도 부인 못 하실 겁니다. 70년대에 산업의 주역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6, 7, 80세 뭐 이렇죠. 그런데 다 소외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한테 경제권 다 줬죠. 몸은 병 들어가죠.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 없죠. 이 중에도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접하고, 제가 2월 달부터 6시부터 8시까지 90분 동안 어르신네들 한글 가르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제가 학교 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열과 성의로만 하면은 뭐 충분할 거라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분들을 돕고 있는데 지난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이 공교롭게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도 은사님들께 감사해서 항상 뭐 인사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열심히 이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끝날 무렵에는 박수로서 서로 격려 인사하면서 일주일에 봅시다 하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그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박수를 치는 동안도 하다가 한 어르신네가 가방에서 뭘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리 쳐다봤더니 그 안에서 선물을 꺼내셔가지고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주시는데 제가 이 감격 어떻게 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물과 같이 손을 움켜쥐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이 밖에도요 제가 참 들을 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7, 18년 전에 저는 안구도 장기도 다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7년 전에는 제 시신까지도 기증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장기 받는 분이 계신다면 무척 행복하실 겁니다. 전 너무너무 건강하고 이런 생활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약간의 물질은 좀 필요합니다. 자기 성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저는 어떻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대다수 다 모두들 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하시면서 우리 사유를 좀 더 나눔 사유.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정부 측에 하나 건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교육, 국방, 납세, 근로. 여기다가 나눔의 의무를 하나 더하자고 제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길었는가요? 저 시계가 안 보여서 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